안녕하세요. 캐드 해부학을 운영하는 캐드 수술 지도입니다. 오늘 영상은 그 예전에 ATC 2급 시험 있죠. 그 ACT 센터에서 주관하던 ACT 2급 시험이 그 한국 생산성 본부라는 곳으로 이관이 됐고요. 그 이관이 되면서 명칭이 지금 보시면 캐드 실무 능력 평가 2급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많은 분들이 그 캐드 공부하시고 뭐 캐드 자격증을 따야 되네 만에 하시면서 이제 알아보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혼돈이 생긴 게 기존 ATC 2급 시험과 이 캐드 실무 능력 평가 2급 시험 이 두 가지가 뜨나 봐요. 검색창에 그 검색을 하시면. 그래서 혼돈을 많이 하시는데, 시험 내용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뭐 이제 그 플롯 설정하는 거나 그런 것들이 작은 미세한 차이가 있고요. 변동사항은 그 시험 자체에 푸는 변동사항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궁금해들 하시는 것 같아서 사이트를 얼마 전에 들어가 봤더니 이제 기출문제가 배포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 1번부터 좀 부지런히 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 기출문제 1번 그 문제를 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시험이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보면 예전의 차이점은 ATC 2급은 요 등각 투상도 요 자리에 요 등각 투상도가 없었어요. 이게 없는 상태에서 그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요 세 개를 보고 똑같이 그리는 거였죠. 그러면 형태를 구분을 좀 잘 못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선을 어쨌든 따라서 작업을 하셨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좀 제시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형태를 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이 좀 더 편해진 거죠. 그래서 편하게 좀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먼저 이제 문제를 살펴보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투상도가 등각 투상도가 제시가 됐으니까 공부를 하신 분들이 습관을 들이셔야 되는 게, 기왕에 이렇게 등각 투상도를 줬으니 이 뒤에 이제 스문선이 없는 형태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좀 공부를 한번 곁들이시면 어떤가 싶어요. 뭐냐면은 잠깐만요. 그래서 점선이 없는 상태를 한번 좀 이렇게 가늠을 해 보시라는 거죠. 이렇게.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수문선만 제거가 된 거예요. 이렇게 여기. 그럼 이런 형태구나. 그러면 요 방향, 이 방향이 정면도니까 정면에서 이렇게 육각형. 여기 형태가 지금 육각형이잖아요. 육각형으로 이런 형태를 갖고 있고, 뒤에 여기 요 부분 뿔처럼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요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이 안 보이네요 이럴 수 있죠. 이 부분, 그거는 뭐냐면 이제 등각 투상도가 이제 각을 줬기 때문에 이런 지금 방식으로 표현이 되셨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날아간 거죠.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이 등각 투상도를 줬을 때 대강에 이렇게 히든 선이 있어도 요 이제 실선만 보셔서 이렇게 정확하지 않더라도 이런 형태라구나, 이런 형태라고 얘기를 하는구나라고 좀 가늠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제의 특징은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자,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요, 이렇게 등분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뒷부분, 요 부분, 볼록 튀어나온 부분하고 이 뒤에 여기 숨어 있는 거 있죠. 요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우측면도에서 이 두 부분, 이 뒤에 이 분홍색 선을 기준으로 이 뒷부분의 선이 이 평면도에서는 이 분홍색 선을 기준으로 요 뒷부분이구나. 그러니까 요 정도를 좀 가늠을 하신 다음에 이제 작업을 하시는 게 어떤가 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시작을 하셔도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좀 어느 정도만 구분을 하시고 아 육각형이구나. 여기 앞에 정면도 보고 이 육각형이고 여기 지금 이렇게 날라갔어요. 여기 날라갔고 여기도 좀 이상하죠. 여기도 이제 뒤에 아 그럼 좀 파였구나. 그런 부분 정도. 그럼 요 히든 선 있죠? 요 선이 지금 여기 이제 파인 부분을 좀 의미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만 유추를 하셔도 이 시험을 푸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제가 시험을 본다는 생각으로 한번 작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축척을 보시면 2분의 1이니까 제시가 지금 이제 A4 사이즈로 제시가 되고요. 그럼 A4 사이즈를 그려서 이제 2배를 좀 키워 주겠습니다. 오랜만에 처음 하는 거니까 이제 이관이 되고 처음 하는 거니까 이런 그리는 방법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A4 사이즈를 그려서 2배를 했어요. 왜? 축척이 2분의 1이니까. 그 다음에 영역을 좀 나눠 줍니다. 여기가 이제 당연히 평면도겠죠. 그 다음에 여기 정면도, 여기 우측면도. 이 등각 투상도는 시험에 그리는 게 아닙니다. 요 세 개만 그려서 제출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고 이제 가장 먼저 뭘 그릴까? 원래 이제 전체 권해드리는 거는 전체 사이즈 외곽을 먼저 그리는 게 좋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정면도든 아니 평면도든 정면도든 우측면도든 이런 형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파들어가는 하나씩 잘라내고 모양을 만들어가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문제를 보면 이 정면도가 지금 반지름 65라는 원을 주고 이 육각형이 외접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20이라는 치수와 요 뭐 60도라는 각도는 사실 없어도 되는 건데 요 자체만 보면은 이 정면도는 완성이 가능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완성을 할 수 있는 거 먼저 작업을 해서 나머지를 이제 찾아가는 방향으로 작업을 하셔도 되는 거죠. 지금 먼저 정면도에 준 데이터를 갖고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개인적인 취향인데요. 이렇게 하면 이제 좀 각 영역마다 이 도면들을 좀 가운데다 몰아넣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배치나 이렇게 결과물을 낼 때 좀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자 항상 이런 이제 기준점, 중심점 이런 걸 먼저 작업을 하시고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럼 반지름 65죠. 서클해서 교차점으로 잡겠습니다. INT 교차점으로 잡고 반지름 65를 해서요. 자, 그 다음에 이 65, 이 선의 외접하는 육각형입니다. 그러면 폴리곤이죠. 폴리곤을 써서 육각형 해주시고 여기 센터 잡으시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외접원이냐 내접원이냐 물어볼 때 외접원 C 옵션 엔터 해주시고 이제 이 부분을 잡아줍니다. 자,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런 선들 있죠. 그리고 이제 혹시 모르니까요. 이 나머지 이런 선들을 연장을 하기 위해서 이거 폴리곤으로 작업한 객체를 익스플로드로 분해를 해주세요. 분해를 해주시고 이제 작업을 이 선이 연장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익스텐드로 이렇게 연장을 하셔도 되고요. 다시요.
잠깐만요. 좀 확대를 해볼게요. 자, 이제 분해를 하고요. 익스텐드로 얘를 기준으로 얘를 연장을 한 다음에 얘를 기준으로 얘를 이렇게 연장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필렛을 이용해서 필렛 주시고 반지름을 0으로 하신 다음에 이 두 개를 연결해도 같은 결과를 얻겠죠. 근데 이 필렛을 사용하는 방향이 조금 더 이제 빠르겠죠. 이 두 개는 어떤 거를 활용하셔도 좋은데, 정석으로 가신다고, 정석이라는 말이 좀 웃기긴 하지만 정석으로 가신다 그러면 익스텐드를 해서 이렇게 연장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이 선 요거,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선이 지금 미드 포인트, 특히 사실은 얘랑 얘의 교차점을 잡을 때 이 선들이 미드 포인트나 이런 게 겹쳐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땐 미드 포인트로 잡지 마시고요. 교차점, 인터섹션이냐 아니면 해서 그 엔드 포인트로 꼭 잡아주세요. 그리고 제일 좋은 게 이제 라인에서 교차점으로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들이 만약에 내가 이거는 이제 폴리곤이니까 관계가 없겠지만 작업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살짝,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작업을 하다가 어떤 실수로 인해서 이렇게 떨어졌어. 근데 라인을 해서 그냥 중간이겠거니, 자 중간점 잡혔죠. 그 다음에 끝점 잡혔죠 하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건 폴리곤이니까, 그런 폴리곤으로 작업했으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다른 작업을 하실 때 이렇게 교차점이 있으면 만약에 이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차점을 누르면 잡지가 않죠. 안 나와요. 그럼 왜 그러지 하고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떨어져 있구나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연장을 해 주셔서, 요거는 이제 그 오브젝트 스냅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실수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라인을 해서 교차점 잡고 여기, 자 그래서 선을 했고요. 나머지 자 옵셋 20을 해서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을 이제 마무리를 해 주시면, 그 다음에 트림으로 뭐 자르든 해서 하면은 정면도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중간중간 예전에 영상에서 이렇게 확인을 좀 하세요라고 했는데, 만약에 의심이 들면 이런 식으로 확인을 좀 미리 하셔도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미리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각도가 90도인지, 자 이렇게 그럼 다 맞죠. 그러니까 치수선을 중간중간 하면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 나중에 한 번에 하셔도 되는데, 이제 내가 만약에 의심이 든다, 이게 잘 했는지, 그럴 때는 중간중간 이렇게 치수선을 체크를 하시는 것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좀 이제 중심선들, 뭐냐면 여기 한 10 정도만 남겨 볼게요. 이렇게 길이를 여기도 옵셋 10 해서 좀 대충 남기지 마시고, 이제 이 그림을 보시고 비슷하게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좀 일률적인 높이로, 일률적인 길이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이제 도면의 깔끔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는 이제 히든선 바꿔주시고, 요 색상은 제가 기존에 했던 거를 기존에 ATC 했던 레이어라 이 색으로 시험 보시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번에 CAD 실무 능력 평가 2급에서 제시하는 레이어 색상으로 꼭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더 이상 여기는 손볼 게 없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나머지 보시면 이제 어떤 걸 먼저 할지 이제 결정을 하시는데요. 일단 요 폭, 지금 우측 연도에서 필요한 게 요 폭인데, 이 높이는 나왔죠. 여기 있으니까 높이는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폭이 불분명하죠. 그러면 우측면도부터 작업이 어렵다는 거죠.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평면도에서 찾습니다. 평면도에 보시면 이 65, 23인데 이 65선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다시 30을 갔으니까 그러면 전체 길이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평면도부터 작업을 가는 겁니다. 이렇게 선을 투영을 해주시고 이거 중간점을 잡는 겁니다. 이건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하고 65에 35니까 100이죠. 그러면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어서 이렇게 해서 65, 옵셋 65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옵셋 35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이제 가운데로 보기 좋게 넣기 위해서 이렇게 좀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안 따라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평면도의 외곽을 그렸습니다. 자, 이게 평면도의 전체 치수고요. 우측면도도 이제 그럼 요 길이를 확보를 했으니까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일단 이렇게 45도 선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합니다. 45도 선은 길이는 그 X라인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그 길이 200에 극좌표 45도를 씁니다. 그러면 웬간한 사이즈들은 다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투상도의 실제 원리죠. 이렇게 투상을 해서 우측면도의 외곽을 이렇게 완성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순서는 작업을 할 수 있는 내용부터 하시면 되는데, 자, 우측면도에 보시면 이 75도 이제 히든 선이 하나 있죠. 이 작업을 해서 여기 이제 치수 나와 있는 것만 그 다음에 이 정면도에서 투영을 해서 이렇게 등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평면도에서 이 65도 선 이렇게 이 선이 여기서 날려서 이 뒷부분을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측면도에서 얘를 이렇게 회전을 하셔도 되고요. 마이너스 15도 이렇게 회전을 하셔도 되고 극좌표도 있죠. 한 길이를 한 뭐 150 길게 하셔서 각도 극좌표 75도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히든으로 바꿔주고요. 그러면 이제 혹시 의심이 가시면 치수를 이렇게 확인을 하세요. 75도 맞죠? 네. 그 다음에 요 49 옵셋 49를 하면 되는데 49 하면 선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따와도 되는데 그냥 좀 이 선들이 많이 복잡해지죠. 작업을 하시다 보면. 그러면 안 지워도 되는 선 뭐냐면 이 선은 전체 폭하고 똑같은 선이니까 되도록이면 이런 작업을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옵셋 49를 하시면은 49 이렇게 트림을 해서 뭐 별 차이는 없는데 지우지 않아도 되는 선들, 한 번에 해결되는 선들, 뭐 어떤 이런 식으로 등분을 해주는 선들을 가능하면 먼저 작업을 해주세요. 그래야 그 나머지 작업을 하실 때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 65, 옵셋 65 한 선, 이 선에서 선을 따와서 이게 따오겠죠. 그래서 이 선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요 대각은 보시면
이 선하고 이 선보다 지금 튀어나갔죠. 그럼 이 선은 뭐냐면 이 끝선이겠죠. 제일 외곽 끝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선을 따와서 이렇게 끝선에 맞죠. 당연하겠죠. 끝선에서 당겨 왔으니까. 확인 한번 하시고 라인을 이렇게 그려주시고 이제 정리를 일단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우측면도도 이 부분 빼고 이제 정리가 얼추 된 거죠. 그럼 여기가 지금 좀 들어가 있죠. 얘보다. 이 부분은 여기 보시면 옵셋 23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가 있죠. 그러면 23. 그리는 방법은 풀이하는 방법은 다 여러 가지겠죠. 각양각색이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편한 방법 대신 선을 찾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뭐냐면 자, 이 선 여기서 투영을 해서 요 선을 찾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만 익히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측면도도 마무리가 됐어요. 그럼 이제 나머지 이 평면도가 남았습니다. 평면도도 이 뒷부분 먼저 해결할 건지 뭐냐면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지금 요 선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앞부분과 뒷부분이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얘는 숨어 있고 그러니까 막 이런 이 뒤에 요 히든 선들 요 선들이 지금 이 뒷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중구난방하지 마시고 아 요거부터 해결을 해보자. 뒷부분부터 해결해보자. 앞부분부터 해결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좀 정해서 작업을 하시면 좀 편안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요 뒷부분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뒷부분이 요 지금 이 선과 지금 요 선이 이제 해당되는 건데, 자, 요 선에서 투영을 해서,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일단 얘는 잘라낼게요. 그 다음에 얘도 잠깐만요. 작업선. 네, 이 선으로 갈게요.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해서 여기 투영이 되고요. 이 선 당연히 여기 투영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선을 이렇게 연결하면 이 뒷부분, 요 뒷모양이죠. 이게. 이 뒷부분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뒷부분, 여기 이제 선이 하나 있고 얘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 떨어진 거리, 그 다음에 이런 선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선은 지금 이 등각투성들을 봤을 때 이 선하고 지금 이렇게 요 선하고 만나는 선이 요 뒤에 삼각뿔 있죠. 요거 요 삼각뿔 요게 이 선하고 관련이 됐죠. 그럼 얘는 이제 보시면 여기 요렇게 이거 이 부위거든요. 이 부위는 지금 육각형의 이 부위. 자, 이 선에서 하나가 같고요. 얘가 쭉 내려와서 만나는 부위가 뭐냐면 요 부위입니다. 요거. 지금 여기 보시면 우측면에 보시면 여기서 이제 높이가 끝난 거예요. 그게 이 부분의 그 높이가 상단에서 이 중간 여기서 끊긴 건데 이 중간 부위가 바로 여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선을 보내면 되니까요. 한번 보낼까요? 이렇게 선이 만나잖아요. 요 선. 그러니까 이제 이 선에서 올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라인을 그리시면 이 선이 이제 이 선과 같은 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걸 이제 지워서 다시 하셔도 돼요. 이렇게 완성을 해놓고 이 히든 선을 꼭 한 번에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먼저 여기부터 해결을 해보자. 그러면 이 선을 이렇게 하나씩 투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부분이죠.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투영을 하셔도 돼요. 그럼 이 뒷부분이 얼추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히든 선을 완성을 하셔도 되고 이 틀을 완성을 하셔도 되는데 요 히든 선을 먼저 정리를 해볼까요? 요 두 개를. 그러면 지금 이 히든 선은
요 부위예요. 요 부위. 요 부위에 대한 히든선이 보이는 겁니다. 뭐냐면 지금 요 부위가 이 전체 육각형 이런 육각형 박스에서 이게 잘려 나간 건데 그 선이 지금 49도, 아니 49, 이 부분이 지금 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을 이렇게 날려주시고 이렇게 날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밑에나 어디서 막 따와야 되는 건데 사실 여기 일직선이니까 이런 거는 좀 쿨하게 가세요. 이렇게 굳이 여기가 왠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은 이제 시험이니까. 그리고 그 일단 이 요선을 정리하기 위해선 이 선을 보내줘야 되니까 선을 내가 모르겠다 전에 말씀드린 내가 이걸 잘 모르겠다 그럴 때는 있는 대로 날려주세요. 그냥 똑같이.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이해를 하는 부분은 이 선에서 이렇게 올라간 거죠. 이렇게 이 선에서 올라간 거예요. 이 부위. 왜냐면 이 육각형 여기 보시면 이 파인 부분 따라가 보시면은 여기죠. 여기 요 선입니다. 그래서 이 선에서 투영을 해서 지금 요 히든 선을 완성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일단 히든으로 바꿔 놓을게요. 그리고 얘도 히든 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제 잘린 선은 아까 말씀드린 요 뒤에 있는 부분이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니까 중간까지 내려오니까 그래서 선을 이렇게 또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외곽 원래 제가 외곽을 먼저 그리는 걸 선호하는데 이제 좀 오늘은 지금 영상에서는 돌발적으로 좀 이제 이런 뒷부분 그 히든선을 좀 먼저 작업을 해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외곽을 완성을 해볼게요. 자, 이 외곽을 완성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육각형이 끝나죠. 그러니까 선을 이렇게 일단 날려요. 선을 날리고요. 그다음 이 점이 어느 점이냐? 이 점이 어느 점이냐? 이 부위잖아요. 그리고 이 부위가 지금 이 75도 꺾인 부위에서 요 만나는 부위죠. 중간. 요 만나는 부위. 지금 선을 여기서 따왔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위예요. 이 부위 아닌가요? 이러는 분 있죠. 자, 그럼 날려보시면 돼요. 아니죠. 그래서 이 꺾이는 점, 요 점, 지금 빨간색으로 바뀐 점, 이 점에서 선을 투영을 하시면 이 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라인을 해서 이렇게 만나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사각형을 이뤄요. 이 점과 이 점, 그 투영을 한 이 점과 이 점이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라인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 없으면 지워야죠. 지우고 그 다음에 이 밑부분입니다. 이 밑부분은 육안으로 봐도 알겠죠. 이 육각형의 이 끝이에요. 이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서 선을 이렇게 날려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정상적으로 여기서 날리는 게 아닙니다. 사실 정확한 위치는 여기죠. 이 부위에서 날리는 거예요. 이렇게 날려서 똑같이 끝을 맺는 겁니다. 이게 투상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이게 맞아 떨어져야 돼요. 보시면은 지금 여기 이 부위가 같은 점이고 사각형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런 일은 없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이제 만약에 위로 올라가 있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안 맞으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투상은 이 투상도가 참 원리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렇게 각 점을 모으면 직사각형이 돼야 돼요. 찌그러지거나 그런 사각형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치를 찾아 이 부위죠. 위치를 찾았으니까 라인을 그려주시고요. 헷갈리시면 이제부터는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점, 요 점이요. 요 점은 지금 이제 깎인 점이죠. 육각형. 이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75도 각으로 해서 이 부위가 잘려 있으니까
경사져서 잘려 있으니까 여기가 지금 경사면인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면 이면은 아까 이 밑에 점, 요 점하고 그 똑같은 선상에 있어요. 정면도에서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우측면도에서 봤을 때 이제 폭이 어느 정도냐 차이인데 지금 이 부위가 아까 여기서 출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끝점이에요. 요 끝점. 이 점과 이 끝점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투상을 해주셔서 이렇게 가져가세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점이죠. 이 점. 요 점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확인을 하는 겁니다. 아, 아이고. 자, 이렇게 해서 엔드 포인트로 잡아주면 자. 아까 말씀드렸던 정사각형을 이뤘죠. 이 정사각형을 이루지 않으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정사각형을 항상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게 맞으면 이제 선을 이렇게 해서 라인을 그려주시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필요 없으면 지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선들을 좀 정리를 먼저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십니다. 이제 나머지가 이 두 개의 선이죠. 그리고 요 선. 이 선은 여기서 나온 거겠죠. 이 부위의 선입니다. 이 부위의 선. 그럼 이 끝선. 예. 이 부위의 선이 이 끝선이 아니고 얘는 이제 내려가서 이 중간점이죠. 아까 말씀드린 요 선하고 만나는 거고요. 자, 이 선. 이 선이 요 부위가 됩니다. 그래서 얘랑 이 앞에 육각형하고 이 부위가 일직선이 되는 거니까 이 선이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투상을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그냥 여기서 익스텐드로 얘를 이어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아까 여기서 선을 날린 건데 이렇게 얘랑 만나는 거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해서 선을 마무리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요 선 하나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투상의 작업이 끝났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치수는 제가 되도록 잘 안 했었는데 이유가 제가 이거 작업하는 곳이 제 공간이 아니에요. 그 남의 어디 잠깐 와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이 안 될 때는 못 하는데, 자, 치수는 이렇게 해서 한 20이나 25, 예, 비슷하게 해주세요. 한 20 정도 아니면 25. 뭐냐면은 치수를 누르시고 이제 선형 치수를 선택해서 찍고 25.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률적으로 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급하게 지금 누가 오셔가지고 급하게 정리를 좀 해야 되겠네요. 오랜만에 해서 좀 버벅대고 그랬는데 좀 앞으로는 좀 더 부드럽고 매끄러운 영상을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